안녕하세요. 주식비연스입니다. 주님들과 대한조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조선의 주가가 좀 굉장히 약세를 좀 유지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큰 가격 이탈도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좀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주분들은 약간 좀 걱정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조선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 지금 대한조선이 이제 기존 수주잔고 기반으로 한 적정 주가죠. 자, 이게 이제 얼마인지를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최대 주주잖아요. 대한조선의 최대 주주인 이 KHI가 이제 K조선이죠. K조선에 대한 지분을 이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K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KHI와 유암코 컨소시엄이 이제 거의 지분 99%를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분 99%를 이제 3.1PW주시죠. 이 3일 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매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분이 정리가 된다. K조선의 지분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KHI와 유암코는 이제 대한조선에다가 힘을 더 실어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주잔고를 기반한 적정 주가를 먼저 접근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얘가 지금 주가가 78,700원이잖아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 근접했는지 아니면은 바닥이 아직 한참 더 남았는지 요거를 우리가 일단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바닥이 거의 가까웠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주주분들이 고민하실 건 없겠죠. 왜? K조선 매각이 끝나면은 결론적으로는 KHI와 유암코 컨소시엄은 대한조선이 있어가지고 MRO라는 불씨를 땡길 거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지금 KHI의 김광호 회장이 지난 2023년에 K조선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대략 1,300억인가요? 1,100억 원 투자했는데 이게 이제 결실을 못 맺었어요. 오히려 그냥 K조선에 투자한 돈을 그냥 하수구에다 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K조선에 일단은 뭐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대한조선의 가치는 더욱더 지금 끌어올려야 되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굉장히 지금 방향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수주잔고에 기반한 이제 가격이 얼마이고 이 방향성이 어떻게 갖춰질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얘는 성장 여력이 더 남아있다. 즉 지금 내가 팔까 아니면은 내가 안정적으로 끌고 갈까, 정말 자기 자신과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주주분들 계실 텐데 그 고민은 이제 여러분들 보다 끌고 가는 쪽으로 잡혔다. 이렇게 좀 전 좀 강조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주식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면 어느 때보다 작물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주식 농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의 경우 전략방의 농사주였는데요. 4월달 조선주들이 좀 집단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14일이었죠. HJ중공업의 도크 분석 그리고 내재 가치 분석, 이 주식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500원 부분부터 잡아드렸는데 단순히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의 집단 상승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HJ중공업의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오래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이제 2025년 5년째 쉬었습니다. 얘가 수년간 쉬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마스카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하실 텐데 두산도 그래요. 5월 7일 날 전략방에서 두산의 이제 실질적인 체코 원전 프랑스 EDF와 분쟁이 나왔을 때, 소송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26,000원부터 24,000원 구간이죠. 2만원 중반대부터 강조드린 이유가 사우디 바라카 원전 수주에 있어서 10년 만의 수주인 체코 수주가 눈앞에 와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래 쉬어왔잖아요. 그리고 체코라는 수주 포인트를 만난다?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두산, 제2의 HJ중공업은 오래 쉰 곳에서 발굴을 해야죠.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와 접점을 할 것이냐도 추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집요한 분석 끝에 발굴을 했습니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잠시 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대한조선의 이 수주잔고에 기반한 적정주가 산출할 건데, 적정주가는 이제 모델링을 EV 백로그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EV 백로그라는 게 이제 EV가 기업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과 순부채를 더한 건데, 회사 전체를 통째로 사려면 드는 가격을 EV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백로그가 이제 수주잔고입니다. 그래서 EV 백로그를 합친 말이 무슨 의미냐 보시면은, 현재 기업 가치가 수주잔고 대비 몇 배로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느냐, 요거를 지금 확인하려고 EV 백로그라는 모델링을 적용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걸 적용하는 이유가, 조선업이라는 게 한 번 수주하면은 뭐 통상적으로 이 신규 선조에 대한 건조 기간이 대략 한 2, 3년 정도는 걸리잖아요. 그래서 현재 매출보다 수주 잔고가 기업 가치에 더욱더 직접적인 지표이고, 이게 이제 뭐 일반적인 PER, 숫자 놀이를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는 이러한 PER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많이 감미가 되어 있습니다. 뭐 대략 한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 애널리스트가 안 좋게 본다 그러면 PER, 숫자를 적게 주고, 좋게 본다라고 하면 숫자를 많이 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애널리스트 기분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PER 자체는. 그렇다 보니까는 수주잔고는 뭐예요? 그냥 수주잔고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얘는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하다. 그래서 EV 백로그를 적용을 하는 건데, 이제 아시다시피 HSBC 같은 홍콩계 증권사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할 때 EV 백로그 멀티플을 이렇게 적용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증권사에서도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제 EV 백로그를 적용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을 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정직하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홍콩계 애들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모델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EV 백로그를 산출을 하기 전에는 자, 순차입금과 수주잔고가 얼마인지 각각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조선의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2천억 원 규모였다라고 했습니다. 2조 2천억 원.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7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이제 이 3월 이후죠. 네, 올해 3월 이후에 7천억 규모의 수주를 성공을 하면서 이제 2.5년치 물량을 확보를 했고, 이는 수주 잔고가 대략 한 3조 원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K조선과 대한조선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차이가 극명해요. 왜냐면은 지금 K조선 같은 경우에는 석화선이죠. 석화선. 석유화학 제품. 이 석화선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K조선은.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여수산단 석화 어떻습니까? 석화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죽었어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저가 공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수산단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운반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K조선이 이제 석화선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아집니다. 중국과의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대 주주인 KHI랑 이제 유암코 컨소시엄이 이제는 좀 발을 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대한조선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게 결론적으로는 MRO뿐만 아니라 미국 조선소까지 인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얘기가 잠깐 뭐 이렇게 산으로 샜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또 이제 공시 반기 보고서를 분석을 한 순차입금까지 좀 분석을 해볼게요. 말 그대로 지금 이 대한조선이라는 기업이 빚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현금이 많냐, 빚이 많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뭐 단기 차입금이 요렇게 있고, 그리고 뭐 장기 차입금도 뭐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입금은 총 차입금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대한조선의 순차입금에 대한 결론만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뭐 1911억 원의 차입금이 있었지만은 3,779억 원의 현금 그리고 단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그러면은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1,867억 원으로 오히려 빚보다 현금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빚보다 현금이 많다. 자,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정 주가를 좀 산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조선의 적정 주가가 고평가냐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바닥에 가깝냐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성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닥에 가깝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순차입금을 반영한 EV 백로그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EV 백로그에 멀티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플은 0.8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균적으로 멀티플이 대략 한 0.6에서 0.8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대한조선도 마찬가지로 EV 백로그 상단선인 0.8배를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0.6배를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얘가 일단은 2027년까지는 토크가 굉장히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토크가 꽉 찼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이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번 매각을 통해서 불씨가 당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주장부 3조 원을 기반으로 0.8을 곱하면은 2.4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순차입금이 이제 현금이 더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2조 4천억에다가 1867억 원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 있어가지고 빚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 가치 2.4조 원에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됩니다. 빚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한조선은 현금이 더 많아서 이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2조 4천억 플러스 1867억 원. 그러면은 적정 시가총액이 대략 2.58조 원으로 나오게 되고 이거를 총 발행 주식수인 3,852만 주로 나눠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한조선의 현 가치는 수주장부 3조 원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67,143원이 나옵니다. 근데 자 이게 현재 주가보다 어떻습니까? 현재 주가 78,700원보다 약간 더 낮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 더 낮습니다. 수주장부에 기반한 적정 주가가.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얼마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대한조선의 주가가 여기에서 더 밀릴 것이냐, 강력한 가격 이탈이 나와서 뭐 6만 원 깨줄 것이냐, 언제 올라가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주주분들은 얘의 내재 가치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주식에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아싸리 싸게 잡거나.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싸게 잡으면은 밀려도 수익인데 만약에 내가 싸게 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내재 가치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어중간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 기업이 더 갈 것이다. 내가 이제 지금 손실이지만 괜히 들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주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은 내재 가치에 대해서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슈퍼개미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싸게 잡거나 내재 가치를 내가 100%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180% 이해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손실이셔도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조선은 지금 성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가는 바닥에 근접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닥에 근접했기 때문에 뭐 두부 칼 자르듯이 요거를 뭐 이탈하면은 이제 뭐 더 끝난 거 아니냐 요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 여러분들 이쯤에서 이제 이쯤이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결국에는 전략이거든요. 지금 어떠한 전략이 남아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제2의 HJ중공업으로 전망하고 있는 요 주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여러분들 한번 챙겨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바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길이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23일자 뉴스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합병으로 수천억 자산가가 된 KHI의 최대 주주인 김광호 씨. 그래서 K조선을 포기하고 대한조선을 선택한 이유. 요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유암코 컨소시엄과 KHI 컨소시엄이죠. 이 컨소시엄이 대한조선에 있어가지고 사업 방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 요 방향성이 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K조선을 이제 매각하는 이유, 그리고 대한조선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K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석화 제품, 그리고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 이게 이제 주력 이제 이 상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력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중국이랑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분야에서 또 1위인 현대 미포도 껴있기 때문에 2번 죽는 거예요. 중국 업체 때문에 한 번 죽고, HD 현대미포랑 경쟁이 안 돼서 한 번 더 죽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KHI 쪽에서 일전에 좀 보시면은 이제 요 부분이죠. 최대 주주인 김광호 회장이 2023년에 1,100억이네요. 1,100억.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 1,300억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1,100억 지원했지만은 이게 뭐예요? 이거 회수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K조선을 매각을 지금 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는 지금은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실을 보고 매각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손실 본 거 그 이상만큼이나 대한조선을 지원을 한다라는 반증이에요. 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대한조선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대한조선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HJ중공업이나 이제 SK오션플랜트처럼 이제 뭐 MSRA죠, 여러분들. 미국 이제 MRO를 하려면은 요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한다라는 반증이야, 여러분들. 요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양반들이 뭐 한두 푼 손실 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려면은 MSRA 준비는 당연히 약방의 감초처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 조선소 인수까지 지금 봐야 될 상황입니다. 조선소 인수. 근데 미국 조선소 인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할 수도 있든지 또는 협력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M&A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조선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이제 움직임만, 상황만 보자고요. 상황만 보면은 대한조선에 돈을 더욱더 집어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장세에 의해 약간은 뭐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뭐예요? 이거는 기업 가치가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방향성을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얘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지금 대한조선이 2027년에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적정 주가가 EV 백로그 0.8배 기준으로 67,000원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MRO 통과해봐요. MRO. 그러면 대한조선이 지금 토크가 암벽도 굉장히 길죠. 100m 이상이죠. 1암벽, 2암벽 다 해가지고 토크가 크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대한조선의 토크로 연간 MRO 할 수 있는 군함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수주잔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MRO 수주잔고는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5년 기준으로 또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적용시키면 대한조선의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5년 이거 적용시키면 얘 얼마까지 상승 가능하냐. 얘는 일단은 뭐 지금 얼마죠? 금요일 종가가 78,700원인데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10만 원은 안착해야 될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MRO가 더해지면은 10만 원에서 어느 정도 수주정보가 또 더 많아지는지 요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준비를 해서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바닥에 가까워 왔고, 그리고 주가가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최대 주주라든지 유암코 컨소시엄에서 대한조선에다가 이 근육을 더욱더 지금 어떻게 보면 쏟으려고 하는, 신장을 더욱더 키우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지금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에 조성된 것은 맞다라고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